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LS 일렉트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통령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. 거기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와줬고,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와주긴 했는데, 뭘 하든지 우리가 신경 썼던 거는 양도세 이슈였거든요. 그래서 양도세가 50억으로 확정이 되느냐. 근데 일단은 이 공을 국회에 넘겼다라고 얘기가 나와줬죠. 국회에서 결정하면 좋겠다,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국회는 여전히 뭐 하고 있다? 50억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양도세는 50억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연설이 나오느냐, 연설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었는데, 그래도 일단은 이 윗구간에서는 좀 잘 버텨놨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분봉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게 0.5% 정도의 파동이었거든요. 떨어질 때도 0.5, 올라갈 때도 0.5, 이 정도의 흐름으로 오늘 한 5번 정도?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어갖고 아마 여러분들 매매하시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LS 일렉트릭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력설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, 오늘도 뭐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다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산일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,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은 개별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. 유럽발 이슈가 나와줬고, 뭐 LS도 나쁘지는 않았어요. 나쁘지는 않았고, 우리가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 언저리에서 보고 있었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 연결까지는 좀 따라가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LS 전선은 전기선을 만드는 회사, LS 일렉트릭은 전력장치랑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요. LS M&M은 구리 같은 금속을 녹이고 정제한 재련 회사예요. LS 에코에너지와 마린솔루션은 친환경 에너지, 그 다음에 해상풍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들은 다 뭐예요? LS 그룹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돈은 뭐 많이 벌고 있습니다. 예, 돈 많이 벌었다. 다만 이제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실제로 남는 이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, 뭐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선사업,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늘면서 매출은 증가했고, 친환경 사업 역시도 미국, 그 다음에 수출, 그 다음에 유럽 수출, 이쪽이 좀 늘어났고요. 해상풍력도 좀 활발한 부분이다.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뭐 최고 실적을 좀 달성했다,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, 구리 같은 금속을 정제할 때 받는 수수료가 줄어갖고 수익성이 조금 악화되었다. 예, 이렇게 여러분들이 LS 그룹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전에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일렉트릭 같은 경우 유럽화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, 효성중공업도 유럽 쪽으로 뭔가 연결이 되었고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더라고요. 미국의 유럽도 효성중공업, 전력기기주 장중 급등이라는 뉴스가 나와줬는데, 그러면 LS는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이런 쪽만 있는 거야? 유럽은 없어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유럽에도 있어요. 법인이 있습니다. 거점이 있습니다. 네덜란드에 유럽 본사가 있고요. 물류 허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전략국가,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이탈리아 등 직접 판매 조직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LS 일렉트릭 유럽 BV라는 이름의 법인도 존재한 부분이죠. 그래서 유럽에서도 수주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활동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만 유럽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LS 일렉트릭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. 지금 당장에서는. 근데 이제 유럽으로도 점차 넘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영국의 보틀리 지역에 에너지 저장 장치죠. ESS 구축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. 거기 이제 뭐 배터리 시스템을 설치, 운영, 유지, 보수하는 프로젝트였고, 한 1,200억 정도 규모의 수주 활동이 있었죠. 그래서 이 보틀리 프로젝트는 유럽 시장의 진출에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. 미국보다 유럽은 아무래도 친환경 쪽에 더 가까운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 그룹이 유럽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,
뭐 LS 일렉트릭의 전체 매출의 좀 많은 부분들을 넣고 보면은 다 해외 매출이죠. 절반 이상이 해외 매출이에요. 물론 이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역시도 충분히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유럽 거점이라는 말이 생산 시설인지 그러니까 공장인지 단순하게 판매하는 건지 영업하는 건지 물류센터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. 일단은 본사 기능과 물류 허브 영업 조직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. 유럽에 공장이 있어서 변압기를 만들거나 전선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 일단은 좀 집중을 하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수주를 따낸다라고 했을 때 유럽으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럽에 일단은 뭐 거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유럽에서 뭔가를 이제 만들거나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.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의 흐름은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. 이 구간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고점에서 여전히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지를 지켜보든지 돌파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있겠죠.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정말 좀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많이 챙겨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여기 입장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죠.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나는 한 달 동안 하는 것도 힘들고 1년 동안 하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 딱 5일간만 저희랑 한번 해보세요. 5일간만 저희랑 해보시고 이런 매매 좀 마음에 든다 이런 결과물도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저 허브경제TV를 뭐 계속해서 찾아오셔도 상관없겠죠.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나는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매매가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경험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.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